안녕하세요. 아시아 축구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스포츠 특집 뉴스입니다. 아시아 축구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이 안타까운 패배를 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팀의 미래와 주장 손흥민의 경력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번 패배로 한국팀의 우승 희망은 물거품이 됐다. 전성기 손흥민의 대표팀 출전이 종료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팀의 미래와 그의 경력에 대한 의문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캡틴 손흥민, 대표팀 미래에 대한 불안감, 클린스만호 위기. 이번 우승 실패는 한참 뒤까지 여전히 후폭풍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지휘로 출전한 한국 축구대표팀은 어제 오전 0시 한국 시간 카타르 알라이언의 아흐메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에게 0-2로 패했다. 피파 랭킹 87위인 요르단을 상대로 한국은 경기 동안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았다. 69.6%의 볼 점유율은 결과적으로는 허구였다. 한국이 소유한 위치는 요르단의 골문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요르단은 강력한 압박과 신속한 공격 전환을 통해 한국의 수비를 뚫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요르단에게 17번의 슈팅을 허용했다. 대표팀의 슈팅 시도 횟수는 8번에 불과했고 그중 유효 슈팅은 단 하나였다. 한편 요르단은 7번의 유효 슈팅 중 한 골을 성공시켰다. 손흥민 캡틴은 경기 후 대표팀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이 든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과 황희찬 같은 유망주가 한국 대표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은 아직까지 원하는 결과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경기 후반에 야잔 알 나이마트의 골로 선제골을 내주었고 이어서 무사 타마리에게 쐐기골까지 허용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대표팀은 경계해야 할 상대를 간과하고 실점을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이 도전한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마지막으로 아시안컵에서 우승한 것은 1956년이 초대대회와 1960년이 서울대회로 이후로 이러한 영예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대회는 지금처럼 아시아 전체가 참여한 대규모 대회로 이를 통해 대륙의 최고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승이라는 목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손흥민 같은 선수들도 팀의 승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를 잠시 떠나 대표팀에 합류했을 때 아시안컵이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우승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었습니다. 18세에서부터 대표팀에 합류한 손흥민은 이제 31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A매치 123경기에 출전하여 44골을 넣었습니다. 이 출전 기록은 7위이며 득점 역시 58골의 차범근, 50골의 황선홍에 이어 3위입니다. 여전히 손흥민은 전성기에 있으며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대회에서 최다 출전과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에서 우승의 한을 풀 기회로 기대되었습니다. 손흥민의 개인 능력은 물론이지만 동료들의 지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불과 2년 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쟁하고 포르투갈을 물리치며 팀의 자신감을 높였습니다. 우승이 눈앞에 있는 듯했지만 대회가 진행됨에 따라 클린스만호의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명확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준결승까지 진출했지만 90분 동안 확실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1차전뿐이었습니다. 1승으로 4강까지 진출한 팀에게는 좀비 축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큰 점수를 획득하며 자신감을 불어넣었지만 운이 계속 이어질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문제점은 명확하고 반복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전 참사가 발생할 때까지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시대의 아시안컵에서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31세의 나이와 유럽을 오갔던 경험을 고려하면 대표팀 은퇴도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일 것입니다. 박지성과 기성용 같은 선수들이 이미 퇴출했기 때문에 손흥민도 주장 자리를 내려놓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정입니다. 손흥민 역시 대표팀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출장한 기자단과 믹스트 존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앞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자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내가 계속 대표팀에 속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표팀 은퇴를 고려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손흥민은 항상 태극마크를 자랑스럽게 대표했던 선수로서 이번 발언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경기 후 기자들을 만나 너무 슬프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가 분명히 부족함으로 인해 졌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고 그는 말했다. 조던은 오늘 정말 많은 준비를 했고 좋은 경기를 펼쳤다는 점에서 칭찬받아 마땅하다. 고 말했다. 이어 무능함과 팀을 이끄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대회였다. 그는 많은 선수들의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선수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그는 팬들과 국민들에게 미안할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손흥민은 동료들을 향한 비난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선수들이 준결승에서 패해 많이 실망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 저를 질책해 주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잘했다고 말하고 싶다. 고 말했다.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여론의 부정적인 견해를 인정하는 댓글도 달렸다. 손흥민은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아쉽게도 준결승 문턱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감독이 질책을 받았다. 고 말했다. 1년 정도 했고 한국에 돌아와서 더 분석해서 더 강한 팀을 만들겠다고 하더군요. 내 생각엔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이어 그는 대회 전 감독님의 안 좋은 평가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족한 점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고 말했다. 선수들의 이런 발언은 이번 대회에서 일부 실수를 저지른 일부 선수들에 대한 거센 비난이 사이버 공간을 가득 채운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 준결승이 끝난 뒤 일부 선수들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는 지나치게 비판적인 댓글이 올라 다른 축구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앞서 손흥민은 지난달 25일 약하다 고 평가받는 팀인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어렵게 3에서 3무승부를 거둔 조별리그 최종전 이후 국가대표팀에 대한 대중의 비난에 화답한 바 있다. 이어 많은 팬들이 온라인과 SNS에 다소 과도한 댓글을 달고 있다. 그는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부끄럽다. 고 말했다. 그는 축구선수 이전의 인간이었습니다. 선수들을 흔들지 말아주세요. 나도 부탁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아시안컵 여정은 새로운 이야기로 남겨졌습니다. 손흥민의 말처럼 클린스만 감독의 고충과 대표팀의 노력은 우승을 향한 열망을 증명했지만 실패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축구가 이번 아시안컵에서 겪은 패배는 그야말로 중대한 경고입니다. 준비가 부족하고 상대팀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가 앞으로 직시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손흥민과 대표팀 멤버들의 노고는 크고 그들의 헌신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번 실패로부터 우리는 더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대회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더 강력한 대비와 더 효율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언급한 대로 대표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의 희망과 열정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축구의 미래를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축구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